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세종대 패디과 같은 경우가 들어갑니다. 이제 학생부가 반영되는, 학생부라는 건 비교과도 들어가죠. 들어가는 학교는 홍대. 홍대는 정시에서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습니다. 그래서 미술활동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다시 수시에서 출결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실기 전형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정시에서도 출결을 보는 학교가 명시대, 한국대 전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가 통합과학도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요.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학교 리스트를 추려놨습니다. 서울대, 홍대, 고대, 성대, 시립대, 단대, 인하대, 서경대 이런 학교들이 일부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대 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2등급 때, 3등급 초반 때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다면 과학까지 선택했을 때 볼 수 있는 학교가 조금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국민대, 이대, 과기대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가장 잘 받은 성적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를 잘하는 학생은 사회,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 이렇게 시키시면 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과 계열 성향을 가진 학생들도 탐구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사탐 선택하라고 했었어요. 과탐이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입시가 좀 바뀌잖아요. 이 바꾸는 이유가 탐구가 저희 때 하던 과목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점점 괴팍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시를 난이도를 좀 낮추고 범위를 좀 넓히는 과정인데, 이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냥 사회든 과학이든 내가 한 문제라도 안 틀릴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술하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이 잘 안 맞을 수 있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성향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를 선택하는 게 편한 학생은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높은 성적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수학입니다. 선생님, 수학을 살릴 방법은 없나요? 국어를 안 보고 수학을 선택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 무조건 픽스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다못해 고려대 같은 경우도 수학은 선택적으로 전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사실 수학을 탐구나 영어 대신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못 보는 학교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국어, 영어, 탐구를 하면서 수학까지 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수학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만 수능 수학을 하는 걸로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수능에서 두 개만 보는 학교들입니다. 국어, 영어 또는 국어, 영어, 탐구 중에 잘 본 과목 두 개만 들어가게 되는 학교들이니까 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대안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국어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국어를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고 인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교육에서. 두 번째로는 좋은 학원을 가거나 유명한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당장 집중해서 수업해 줄 수 있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미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꼭 국어를 우리 아이한테 부족한 것을 잘 챙겨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수고를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한 3등급, 그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는 2등급 이상 수능했어요. 이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민대 기준으로 보시면 1등급이 100점일 때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5점. 일단 벌써 3등급만 돼도 점수가 깎이는 폭이 좀 생겨요. 어차피 이 대학은 다 1, 2등급 애들 위주거든요. 4등급이면 굉장히 많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어나 탐구에서 채우려면은 사실 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요 색이 거의 마지노선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서, 학생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제가 체크해 놓은 거에 한 등급 위쪽을 목표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긴 합니다. 영어를 4등급으로 다른 과목을 올리려고 하시기보다 상위권 대학들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 국어 탐구 성적에 맞춰서 영어도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영어가 가감점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도 그냥 감점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저는 최상위권은 1, 2등급,
그리고 인서울은 3등급 정도는 받아오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탐구는 사회, 과학 중에 하나만 보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직전에 아이들이 대부분 수능 직전에 공부하는 20시간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만 있으면 원래 한국사 안 하다가도 20시간 특강 한번 받으면 1, 2등급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4등급까지 나와도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상위권 대학에 따라서 뭐 홍대, 뭐 서울대 이런 대학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국사는 한 3에서 4등급 정도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